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7년 5개월 만인데요. 노정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오늘 전남 광양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 탈퇴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경찰의 강경 진압은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개입된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는 예정보다 30여 분 넘게 이뤄졌고 조합원 간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끝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포함한 정부와 모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 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불참한다. 완전히 빠지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그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의 진압이 이뤄진 이곳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모여 경찰에 대한 규탄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폭압적으로 진압을 통해서 정말 이마가 다 깨지도록 18대씩이나 되는 무차별한 군봉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까지 나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폐기물 불법 반입 기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취재 결과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여수로 반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업체들. 알고 봤더니 일부 업체는 지난해에도 불법을 저지르다 행정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가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여수시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업체는 1년간 반입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입금지가 폐기물을 운반한 해당 차량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차로 얼마든지 폐기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발된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겁니다. 그 차를 팔아고 했죠. 그게 냉정이죠. 하지만 광양시는 여수시와 다르게 당시 같이 적발된 광양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결국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 불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단속을 벌였고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방문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어 해당 차량에 한했던 반입금지를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확대하겠다며 10년 만에 규정 손질에 나섰지만 이미 수년 동안 불법이 이어져 온 터라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그래서 의대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그동안 따로 의대 유치전을 벌이던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남도와 함께 국립의과대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개 시군의 82%가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남.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은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 현안 협의체를 앞둔 상황.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이 빠지면서 전남권 의대 설립 유치에 나섰던 전라남도와 지역대학 모두 다급해졌습니다. 그동안 따로 의대 유치 운동을 벌여온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라남도와 한자리에 모여
전남의 국립의과대를 설립하는 데 공동 협력하자는 3자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료 여건 개선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남의 국립의과대를 우선 유치하는 것이 먼저라는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의과대학 어떤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의 어떤 중심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의 신설 내용은 좀 포함되지 않고 논의가 된 것 같아서. 또 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상호 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심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여망인 의과대학 설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양 대학 간 협력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전라남도는 양 대학 협력으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공동 전략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발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승주읍과 월등면, 서면 등 발왕산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순천시는 이격거리 2km 금지 조례에 따라 불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풍력발전은 생태수도 순천을 망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 집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환경부가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남아있는 행정 절차가 많다며 이후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청년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을회관이 지어질 당시 공사비 일부를 마을에서 부담했고 임대 수익까지 발생했던 탓에 주민들과 광양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난 광양의 한 2층짜리 마을회관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건립 사업 부지에 마을회관 땅이 포함되면서 향후 건물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보상 여부를 두고 광양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마을회관 건립 비용과 사용권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마을 주민들과 광양시가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일 당시 법원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광양시 명의로 하되 회관 1층 공사비는 마을에서 2층 공사비는 광양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양시가 주민들에게 회관 사용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주민들은 1층 공사비 4천만 원을 마을에서 부담했고 20년 넘게 임대를 내줘 월세를 받고 있었다며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은 목적은 임대 사업 목적으로 처음부터 시행을 했으면 불합리하죠. 저희들 건물인데. 반면 광양시는 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보통 지자체 땅에 지자체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짓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마을회관은 공사비 부담 형태와 회관 운영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양측의 법률적 판단과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1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 점유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시의 행정인턴 모집과 관련한 학력 차별과 관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가 지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이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여수시와 의회에 앞으로 청년 행정인턴 모집 과정에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해남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나무배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전남 해남군 송오리 해변. 뱃머리와 배꼬리 부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선체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드러나는 조간대. 신고를 받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지 조사에 나서 선체 흔적을 확인했는데 선체 길이는 14m, 폭은 5m입니다. 선수와 선미, 좌우 외판, 배양 옆판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고 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로목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전통 한선의 구조와 유사해 고선박으로 추정됩니다. 목재로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결구 방식이 과거에 조사됐던 선박들과 유사하다는 점들이 일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고선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조간대가 바다 쪽으로 멀리 나가 있다 보니 선체가 하루에 노출되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유실 방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망으로 해서 덮어서 여기 있는 선체나 유물들이 이제 파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같은 거에서 휩쓸려가지 않게,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해야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6일부터 발굴 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정확한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엔데믹이 적용된 첫 주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적용 첫 주 확진자 수는 그 전주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집계된 확진자보다 947명이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확진자 수가 400에서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해수욕장 56곳이 다음 달 8일부터 피서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여수, 만성리와 모사금 등 해수욕장은 7월 8일부터, 나로 우주해수욕장 등 고흥 지역 해수욕장 11곳은 7월 15일부터 개장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이 정부의 감축 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여수와 광양 등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이 20%대에 불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5만 원씩 1년에 2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청년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종일 구름 많았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구름 많고 조금 흐린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해안 지역에는 오후 들어서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좋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내일 잠깐 낮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면서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18도, 고흥 17도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광양 26도, 여수는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59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오늘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제229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48개 안건을 처리합니다.